거짓말 치지 마세요. 가난한 한국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 프랑스 유명한 기자의 충격 한마디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이 시스템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말 때문인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지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서늘한 공기와 눈부신 불빛, 그리고 기계들이 내뱉는 부드러운 소음이 저를 설레면서도 조금은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터미널 안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 낯선 새로운 세계에서 어떤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사업과 기술에서는 뛰어나지만 교육 시스템이 혁신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프랑스와 유럽의 구식 교육 방식에 익숙했기에 진짜 교육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전혀 다른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공항은 정말 깨끗했고 체계적이며 친절한 미소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이 사람들이 환영받도록 세심하게 계획된 듯 했어요. 저는 한국이 심지어 공항에 도착하는 경험조차도 꼼꼼하게 신경 쓰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 자체는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벽에는 현대 미술과 부드러운 색감들이 장식되어 있어 긴 이동거리가 훨씬 짧게 느껴졌어요. 여러 언어로 된 뉴스와 유용한 정보가 디지털 스크린에 표시되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에요. 현대 한국의 상징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오래된 의구심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른 기분이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깨달았어요.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면서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안내 표지판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고 제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한 번은 한도훈말 직원분과 첫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올바른 게이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곳임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의 경험과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대기실의 한적한 구석에 앉아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족들, 노트북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여행객들, 그리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어요. 모든 얼굴에는 긍정의 기운이 넘쳤어요. 저는 국제교육 혁신 컨설턴트로서 일하면서 이런 에너지가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나라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아직 약간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설레게 했어요. 잠시 앉아서 작은 노트에 첫 인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바닥, 명확한 안내판, 그리고 직원들의 따뜻한 인사말을 모두 적어 내려갔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 이곳의 모든 것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되었어요. 라고 적으면서 나중에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려 했어요. 잠시 후 저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는 동안에도 공항에서 느꼈던 인상은 그대로였어요. 거리들은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디자인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있는 작은 공원과 맛있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을 지나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한국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생동감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리셉셔니스트 분이 계셨어요. 방은 단순하지만 매우 편안했어요. 창가에 앉아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니 자동차, 버스, 그리고 사람들이 조심스레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각자가 이 체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교육도 이와 비슷하게 각자가 배우고 성장하며 잘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인근 지역을 탐방하기로 했어요. 밤하늘이 맑고 도시의 불빛들이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작은 카페들을 지나면서 현지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들려와 이곳이 세상과 열려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디지털 광고판부터 멀리 보이는 고궁까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이 어디에서나 보였어요. 어쩌면 한국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책하며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배움이 젊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평생 지속되는 여정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곳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격려받는 모습이었어요. 그 생각은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배움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프랑스에서의 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학교 행사를 위해 연습 중인 현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연극을 연습하며 서로의 실수를 다정하게 고쳐주고 있었어요. 모든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즐거움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마치 제 학창시절의 꿈과 세상에 대한 질문들이 떠올랐고 그 열정은 전염되어 제 의구심도 점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어쩌면 이곳은 교육과 커뮤니티의 힘을 진심으로 믿는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날 카페 한켠에서 저는 조용히 노트에 오늘의 인상을 기록했어요. 사람들의 친절함, 순조롭게 흘러가는 생활, 그리고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많은 질문과 의구심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매 순간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게 해줬어요. 라고 적으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가슴속에 설렘이 넘쳐나는 채로 일어났어요. 한국의 첨단 디지털 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KMOC 온라인 학습 허브에 대해 들었었거든요. 오늘은 직접 그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자 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노트북을 챙긴 후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할 탐험가가 된 기분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KMOC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그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큰 유리창에 맑은 하늘이 비치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밝은 색채와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가득한 넓은 로비에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위의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로 뛰고 있었어요. 마치 교육의 미래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 디지털 화이트보드, 그리고 소그룹으로 배치된 편안한 좌석이 마련된 넓은 강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한쪽 구석에는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가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10대 청소년부터 젊은 성인, 그리고 연세 지긋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모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호기심의 불꽃이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업 시작 전 미노라는 친절한 기술 담당자분이 다가와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KMOC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오늘은 저희의 최고의 디지털 학습 경험을 보실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노트에 기록하고 모두가 수업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의 교수님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셨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모든 분들을 옛 친구처럼 반겨주셨어요. 저는 편안한 자리에서 스크린에 집중하며 이 디지털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했어요. 수업은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간단한 소개로 시작되었어요. 교수님은 다양한 에너지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채로운 그래프와 그림들을 사용하셨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교수님께서 태양광 패널에 관한 가벼운 농담을 하실 때 몇몇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전에 경험했던 딱딱한 교과서식 수업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변화였어요.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려 하실 때 스크린에 이상한 깜빡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였지만 곧 스크린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방 안에는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졌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동안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의 얼굴은 기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고 교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침착해 주세요.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을 약속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소 불안했지만 동시에 팀워크와 협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라 집중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해결할까요? 의구심이 조금씩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기로 했어요.
잠시 후 화면 속에 박지은 씨가 작은 비디오 창으로 등장하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모습은 어두운 분위기를 밝혀주는 햇살 같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저희 기술팀이 문제 해결에 열심히 임하고 있어요. 곧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라고 전하셨어요.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방 안의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기술팀이 서로 협력하며 전선을 점검하고 컴퓨터 코드를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치 친구들이 함께 퍼즐을 맞추듯 단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이 순간이 시스템의 강인함에 대해 예상치 못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사이 근처에 있던 학생 재민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잠깐 무서웠지만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니 안심이 돼요. 라고 속삭이는 그의 말에 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의 의구심이 어느새 협력과 인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교수님의 모습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교수님께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시자 방 안은 부드러운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저도 다른 이들과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기술팀 전체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분들 덕분에 위기를 우아하고 능숙하게 극복할 수 있었고 기술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설명하시며 디지털 도구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학생의 진도를 추적하고 학습 자료를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본 적 없는 배려와 관심이 느껴졌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기술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어요. 소그룹 토론 온라인에 참여하면서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고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특히 수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남겼더니 몇 초 만에 상세한 답변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그 시스템이 똑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추가 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에 큰 위로와 희망을 느꼈어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주변의 다양한 디지털 스테이션들을 둘러보았어요. 교육용 영상을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지도, 심지어 과학 실험이 생생하게 구현되는 가상 실험실까지 모든 공간이 마음을 위한 놀이터처럼 느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한국의 학습 방식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강의와 시험을 넘어서 배움 자체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모험이었어요. 한 디지털 스테이션에 앉아 저는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어요. 간단하고 명확한 프로그램이 그림과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몇 가지 새로운 단어를 금방 익히게 되었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친근한 메시지와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으로 저를 격려해 주었고 귀여운 그래픽에 웃음을 터뜨리며 문화에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기술이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나자 교수님께서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자고 초대하셨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손을 들고 말했어요. 스크린이 꺼졌을 때 정말 긴장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배움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팀워크로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말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한마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박지은 씨가 다가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기술 문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계셔서 다행이에요. 이런 순간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미소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디지털 학습 모험을 통해 기술이 단순히 기계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따뜻함과 협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KMOC 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영감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초기에 걱정이 강렬했던 기술적 문제조차도 팀워크와 회복력 그리고 모든 학습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값진 교훈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교육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서 밝은 햇살 아래를 걸으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기분을 느꼈어요.
이 나라가 기술과 배려가 어우러져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경험들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디지털 학습 모험은 교육이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흥미롭고 상호작용하며 놀라움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될 수 있음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날 KMOC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수업 그 이상이었어요. 도전이 돌파구로 이어지고 작은 좌절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의 옛 의구심은 점점 녹아내리고 혁신과 따뜻한 팀워크가 만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대체되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날 배운 많은 교훈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의 교육이 모든 학습자를 위해 진화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프랑스로 돌아가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날이 기대되었어요. 디지털 학습 모험은 기술과 교육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오늘의 사건들을 노트에 기록하며 저는 스크린의 밝은 빛,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 갑작스런 긴장감과 그 뒤를 잇는 따뜻한 해결 과정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겼어요. 제 말들은 솔직하고 감정이 풍부했어요. 오늘의 경험이 의구심을 희망과 설렘으로 바꿔놓았음을 확신했어요. 노트를 덮으며 저는 오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앞으로 배움과 성장, 그리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을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한국이 제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임을 깨달으며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발견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음날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험을 맞이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에서 모두에게 무료로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며 큰 역할을 했다는 EBS 방송센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곳에 도착하기 전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고 안에 어떤 새로운 교훈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EBS 방송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 크기와 에너지에 놀랐어요.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곳곳에서 활기가 넘쳤어요.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모두가 함께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며 이 유명한 센터를 직접 보러 온 기분이었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 수진 씨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EBS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오늘은 저희 센터가 어떻게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보실 거예요. 라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금방 안심할 수 있었어요. 수진 씨가 안내해 주시는 긴 복도를 따라 밝은 포스터와 도움이 되는 안내문들이 곳곳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며 희망과 배움 커뮤니티의 메시지가 가득한 모습을 느꼈어요. 수진 씨는 저를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려는 넓은 스튜디오로 안내해 주셨어요. 스튜디오는 카메라, 조명, 그리고 즐거운 그래픽이 표시되는 대형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대 뒤에는 기술 전문가부터 창의적인 스태프까지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슈퍼히어로 팀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방송이 시작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방송의 진행자인 친절하고 활기찬 진행자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과학과 자연에 관한 특별한 수업을 전해드릴게요. 라고 밝게 인사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맑고 따뜻해서 수업이 마치 즐거운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방송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스크린에는 식물, 동물, 그리고 주변 세계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고 다채로운 이미지로 나타났어요. 덕분에 몇몇 한국어 단어도 새로 배우게 되어 뿌듯했어요. 방송 중반쯤 진행자분이 유명한 과학자를 소개하려 하실 때 스튜디오의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게 퍼졌고 기술팀이 컨트롤룸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 상황이 수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스크린에 기술적 문제 발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떴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박지은 씨가 작은 영상 창으로 등장하며 여러분 침착해주세요. 저희 팀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으니 곧 수업을 재개하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덕분에 스튜디오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와 함께 기술진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학생들과 기술진,
그리고 교수님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협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학생 재민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잠깐 무서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그분이 속삭였고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에 품었던 의구심이 사라지고 이 경험이 오히려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교수님의 모습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나타났고 교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방 안은 부드러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순간 모든 팀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기술은 단지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디지털 도구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각 학생의 진도를 추적하고 그에 맞춰 학습 자료를 조정하는 시스템에 감탄하며 이런 세심한 배려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온라인 소그룹 토론에도 참여하며 교수님께 질문을 남기기도 했어요. 특히 수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몇 초 안에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에 큰 위로와 희망을 느꼈어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다양한 터치스크린과 인터랙티브 지도, 가상 실험실 등 여러 디지털 학습 공간들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마치 생각의 놀이터처럼 느껴졌고 그 속에서 한국의 학습 방식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히 강의와 시험을 넘어서 학습 자체가 즐겁고 흥미로운 모험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한 디지털 스테이션에 앉아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았을 때 그림과 쉬운 단어들로 한국어 표현을 가르치는 그 방식에 놀랐어요. 새로운 단어들을 빠르게 익히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은 친근한 메시지와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으로 격려해 주었어요. 귀여운 그래픽에 웃음을 터뜨리며 저는 이 기술이 제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수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교수님께서는 수업 경험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손을 들고 말씀드렸어요. 스크린이 꺼졌을 때 정말 긴장했지만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움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팀워크로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공감의 분위기가 흘렀어요. 수업이 끝난 후 박지은 씨가 다가와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며 기술 문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계셔서 감사해요. 이런 순간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KMOC 센터를 떠나며 저는 영감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기술적 문제도 결국은 팀워크와 인내를 통해 값진 교훈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교육은 단순히 첨단 기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협력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밝은 햇살 아래를 걸으며 저는 제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KMOC에서의 디지털 학습 모험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흥미롭고 상호작용적인 여정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어느 맑은 아침에 설렘과 호기심을 안고 일어났어요. 디지털 교실과 EBS 방송센터를 다녀온 후 한국 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지역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세종학당까지 방문하기로 했어요. 대형 현대식 건물 외에도 일상 속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이 정말로 모든 이의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하고자 했어요. 먼저 지역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어요. 도서관 건물의 단순한 디자인과 따뜻한 입구가 인상적이었어요. 큰 유리문을 통해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창문에 진열된 다채로운 책들이 눈에 띄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종이와 갓 내린 커피의 은은한 향이 나는 조용하고 서늘한 공간이었어요. 지식이 가득한 미로처럼 펼쳐진 서가들을 보며 저는 마치 끝없는 이야기와 아이디어의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어요. 창가에 놓인 편안한 의자에 앉아 노트에 기록하면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학생, 부모님, 그리고 연세 지긋하신 분들까지 모두가 책을 탐독하거나 컴퓨터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10대 청소년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활기차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곳이 단순한 책의 보관소를 넘어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커뮤니티 센터임을 깨달았어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라고 제 생각을 노트에 적었어요. 노트에 글을 쓰고 있을 때 친절한 사서 혜진 씨가 다가와 도움을 주실지 물어보셨어요. 특별히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라고 따뜻하게 물으시자 저는 한국 교육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혜진 씨는 저를 도서관의 한적한 구석으로 안내해 주시며 오래된 사진과 문서, 그리고 책들이 보관된 곳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1시간 동안 그 보물들을 들여다보며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학생들, 소박한 라디오를 통해 교육방송을 듣는 가족들, 그리고 겸손하게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을 보며 배움의 정신이 옛날부터 이어져 왔음을 깨달았어요.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한국에서 교육이 일상에 깊숙이 녹아 있음을 실감했어요. 다음으로는 성인과 어르신을 위한 무료 강좌가 진행되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자 넓은 홀에서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미술, 음악, 컴퓨터 강좌 등 다양한 수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적한 구석에 앉아 한 어르신 이 씨가 진행하시는 드로잉 수업을 관찰했어요.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에 담긴 우아함과 학생들이 집중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 제 학창시절 배움의 즐거움이 떠올랐어요. 이후 작은 그룹 토론에 참여해 수강생들이 배움이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한 분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지금은 매일 그림을 그리고 웃으며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분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노트의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배움은 기쁨을 주고 우리를 연결해 준답니다. 라고 적었어요. 커뮤니티 센터를 떠난 후 저의 다음 목적지는 세종학당이었어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곳으로 유명한 이곳을 방문해 어떻게 한국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지 보고 싶었어요. 도착하니 전통적인 기와와 목조각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내부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김 선생님이라는 친절한 강사님께서 오늘의 수업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 앉아 벽에 걸린 한글 서예와 아름다운 한국 풍경 사진들을 바라보며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과 일상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듣고 발음도 따라 해보면서 음악처럼 울리는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수업 중 브라질에서 온 한 학생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긴장된 듯 보이자 저는 속삭이며 잘하고 계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그 용기를 존경해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자신감을 얻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이 작은 순간이 교육이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같은 목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연결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강사님과 학생들과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며 세종학당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곳을 넘어 한국의 전통, 가치, 그리고 정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수업마다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강인함이 느껴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어요. 시간이 흘러 늦은 오후가 되자 저는 세종학당을 떠나면서 한국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전의 의구심과 고정관념은 서서히 사라지고 실제 경험을 통해 배움이 평생 이어지는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세종학당에서의 모든 경험은 한국 교육이 단순히 한 시스템이 아니라 열정과 배려, 그리고 커뮤니티의 힘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여정임을 보여주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조용한 나무와 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그날 만난 친절한 사서, 즐거운 커뮤니티 센터의 선생님, 그리고 헌신적인 세종학당 강사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저는 한국 교육이 단순히 강의나 수업이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삶의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노트에 적으며 도서관의 보물 같은 과거와 현재, 커뮤니티 센터의 창의적인 에너지, 그리고 세종학당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했어요. 오늘 배움은 모두의 삶을 흐르는 부드러운 강물과 같아요. 멈추지 않고 모두를 이어준답니다.
라고 적으며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겼음을 느꼈어요. 그 조용한 순간 저는 깊은 소속감과 희망을 느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진정한 배움은 사실 지식이나 기술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서로 연결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옛 의구심은 사라지고 배움과 소통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니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오늘의 경험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도 이 배움의 여정을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꼭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며 일어났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들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서자 신선한 아침 공기가 제게 에너지와 결의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지난 며칠간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KMOC의 현대적 디지털 교실, EBS 방송센터의 생생한 에너지, 그리고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세종학당에서 느낀 따뜻하고 소박한 배움의 순간들이 모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예전에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만이 유일한 배움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배움이 즐겁고 상호작용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비전을 제 모국으로 가져가 모두와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교육지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박지은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제 눈에는 그녀가 교육에 대해 똑같은 열정을 품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는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저의 노트를 펼치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교과서나 강의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창의력, 그리고 기술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여기 교육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모든 교실 방송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 그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있죠. 배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KMOC에서 기술 문제를 겪었을 때 모두가 침착하게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EBS 방송 중 조명이 깜빡였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사람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게 했는지도 설명했어요. 또한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세종학당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배움의 장소였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한 선생님의 얼굴이 기억났어요. 그분은 그림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학생들의 눈에 반짝이는 기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혜진 사사님께서 오래된 사진과 문서를 통해 한국 교육의 역사를 소개해 주신 모습도 잊지 못해요. 또한 세종학당에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이 한국 교육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역사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지은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교육 시스템은 배움이 권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작은 도전들이 큰 교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저는 이 비전을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지역 학교에서 열린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 모임은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강의실 앞쪽에 앉아 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배움에 신나는 흥미를 느끼도록 디지털 도구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손을 들고 KMOC와 EBS에서의 경험을 보니 문제가 생겨도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방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 한 선생님께서 웃으며 바로 그거예요. 배움은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교육 현장에서 이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기 위해 인근의 작은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 학교는 대도시의 현대적 학교와는 달리 겸손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복도에는 학생들이 만든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 교실에서는 간단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역사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며 열심히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최신 장비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협동심이 있어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육의 혁신은 최고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에서 비롯된다 라고 노트에 적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역 공원에서 몇몇 교육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풀밭에 앉아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한 교육자 박 선생님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때 우리 모두는 더욱 강해지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교육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교육이 고정된 개념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도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라고 덧붙였어요. 오랜 토론 끝에 저는 근처의 작은 학교를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서 실제로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학교는 대도시의 현대적인 시설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보고 한 교실에서는 간단한 디지털 도구로 역사를 인터랙티브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비록 환경은 소박하지만 교육의 열정은 넘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피어난 아이디어들을 곱씹었어요. 제 노트에는 교육은 인생을 흐르는 부드러운 강물과 같아요. 멈추지 않고 모두를 잇는 소중한 힘입니다. 라고 적었고 제 마음은 깊은 평온함으로 채워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누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혼자만 간직할 수 없을 만큼 넘쳤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지난 날들의 경험들을 떠올렸어요. KMOC의 디지털 교실, EBS 방송센터, 그리고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세종학당에서 느낀 따뜻한 배움의 순간들이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교육이 전통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배움이 즐겁고 상호작용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비전을 제 모국에 가져가 모두와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교육지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박지은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조용한 테이블에 앉아 제 노트를 펼치며 머릿속에 맴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교과서나 강의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창의력, 그리고 기술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자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여기 교육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모든 교실, 방송, 커뮤니티 공간이 그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있죠. 배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저는 KMOC에서 겪은 기술 문제와 그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간 모습, 그리고 EBS 방송에서 조명이 깜빡였을 때 모두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 희망을 만들어낸 순간들을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또한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세종학당에서 경험한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단순히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배움을 잇는 소중한 터전임을 강조했어요. 지은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은 배움이 권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작은 도전들이 큰 교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저는 이 비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역 학교에서 열린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 모임은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강당 앞쪽에 앉아 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디지털 도구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손을 들고 KMOC와 EBS에서 경험한 것처럼 문제가 생겨도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경험들을 공유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라고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한 선생님께서 웃으며 정말 그렇습니다. 배움은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인근의 작은 학교를 방문해 실제로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 학교는 최신 시설은 없었지만 학생들이 만든 다채로운 작품들과 한 교실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역사를 인터랙티브하게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최신 장비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협동심이 있어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혁신은 최고의 도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역 공원에서 몇몇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조용한 공원에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한 교육자 박 선생님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욱 강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교육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교육이 고정된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도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라고 답했어요. 오랜 대화 후 저는 인근의 작은 학교를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서 실제로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겸손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간단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배움의 열정이 넘쳤음을 확신했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피어난 아이디어들을 곱씹었어요. 제 노트에는 교육은 서로를 잇는 부드러운 강물과 같아요. 멈추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이어준답니다. 라고 적으며 제 마음이 깊은 평온함으로 채워졌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도 느끼며 일찍 일어났어요. 곧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안에는 굳은 다짐이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 교육과 문화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제 옛 세계와 이 새로운 영감을 주는 세계 사이의 다리가 놓인 것만 같았어요. 오늘은 그 연결을 기념하며 이 여정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과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싶었어요. 아침은 호텔 근처의 조용한 동네를 산책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거리들은 깨끗했고 이른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새들의 지저귀과 시원한 산들바람이 저를 상쾌하게 해주었어요. 작은 상점들과 카페를 지나며 현지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고 모든 미소와 고개 끄덕임 속에서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다시 박지은 씨와 만나기 위해 아늑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 전통시장과 오랜 역사를 가진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할 거예요. 라고 지은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모습이 펼쳐졌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어요. 수공 예품, 맛있는 길거리 음식, 화려한 천들이 진열된 가판대들을 지나며 한 상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께서는 가족 대대로 이 가판대를 운영해 오셨고 전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이곳에서 교육이 단지 교실이나 도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와 전통, 그리고 공유되는 순간 속에 깃들어 있음을 느꼈어요. 시장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오랜 세월 이 동네의 일부였던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건물은 크지는 않았지만 생명력이 넘쳤어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옛 추억을 나누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저는 나무로 된 벤치에 앉아 옆에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희망과 교훈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 배움이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생생한 증거라고 느꼈어요. 커뮤니티 센터 안으로 들어서니 은숙 씨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센터의 여러 활동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환영해요. 이곳에서는 매일 서로에게서 배워요. 서로의 이야기와 아이디어, 심지어 실수까지도 공유하며 모두가 성장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함에 감동받았어요. 은숙 씨는 센터에서 전통음악과 춤, 그리고 최신 컴퓨터 기술 강좌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교육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그녀의 열정에 깊이 공감했어요. 오후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통 예술과 현대 디자인을 결합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현지인들과 함께 간단한 한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강사 동현 씨께서 한 획 한 획 천천히 보여주시며 제가 따라해 보도록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연습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웃고 응원하며 따뜻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쉬는 시간 동안 저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노트에 오늘 배운 교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육은 책이나 디지털 스크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삶의 경험을 나누는 데 있어요. 라고 적으며 시장 상인 은숙 씨, 동현 씨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 과거의 의구심과 새롭게 얻은 이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다가오자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저를 위한 작별 모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센터 사람들은 손수 만든 등불과 전통 천,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로 방을 꾸몄어요. 그동안 만났던 학생, 선생님, 시장 상인, 그리고 친절한 도서관 사서님까지 모두가 모여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저를 보내주었어요. 모임 중간에 박지은 씨가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는 교육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감정, 소통, 그리고 함께 걷는 여정임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성공과 실수, 그리고 서로의 배움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제 여정이 한데 모여진 느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후 저도 일어나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많은 의구심을 안고 이곳에 왔었어요. 예전에는 교육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배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여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게 교육이 연결, 창의성, 그리고 희망의 여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방 안은 따뜻한 박수와 미소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제 여정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교육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사실이나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인연과 꿈 그리고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 있음을 확신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밤이 찾아오자 저는 커뮤니티 센터 밖을 마지막으로 산책했어요.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 보낸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음을 느꼈어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에 오늘 저는 제 세계와 한국을 잇는 다리를 놓았어요. 배움은 기술과 혁신을 넘어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며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라고 적었고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기 전 저는 동네 끝에 있는 작은 절을 방문했어요. 절은 고요하고 차분하며 부드러운 연불 소리가 배경을 채우고 있었어요. 돌길을 따라 나무들이 늘어선 정원을 걸으며 저는 지난 여정의 무게와 의미를 되새겼어요. 그곳에서 저는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부드러운 빛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교육은 우리를 연결시키고 영감을 주며 우리가 한 가족임을 상기시켜 준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배움에 대한 감사와 아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추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모든 미소와 따뜻한 순간, 극복했던 도전들을 곱씹으며 제 마음은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특별한 배움의 경험이 제게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것임을 믿으며 언제나 그 정신을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장을 열어갈 시작일 뿐임을 느끼며 평온한 밤을 보냈어요.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